예, 개인적인 시사 논평입니다. 오늘은 북한 붕괴론과 최근 북한 지뢰도발 서부전선 포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초였죠. 올해 초 2015년 3월 26일 정도에 CIA 국장이 북한 붕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사회 기반이 곧 무너진다고 했고요.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기반 시설이 곧 무너질 정도로 취약하며 주민보다도 군사 능력을 우선시해서 사회 전반에 복합적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북한 붕괴론을 언급했습니다. There is an infrastructure there that is rickety. There are challenges that they face on a technical front. So there are a lot of reasons why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he internet system out there has problems. But the digital domain.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 존 브레너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붕괴론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주민보다 군사 능력을 우선시해서 사회 전반에 복합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The North Korean system is fraught with a number of sort of challenges because it is a country that unfortunately has put its pursuit of military capabilities in front of what the best interests are of the people. 네, 대충 여기까지고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CIA 국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 뭐 전략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사실적인 팩트에 기반해서 말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일에 대한 정책을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경원선을 연장하면서 그것도 이제 뭐 북한이 뭐 철도를 열어준다고 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일단 휴전선 밑까지는 일단 저희 정부 자체적으로 경원선을 연장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이겁니다. 그 유라시아 대장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울에서 여수나 부산에서 출발해서 북한을 통해서 그리고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몽골을 통해서 폴란드, 우크라이나 해서 독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유라시아 프로젝트 같은 거를 또 진행했고요. 여러 면으로 짐작을 해봤을 때 통일은 정말 적어도 북한 붕괴는 머지 않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통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북한 붕괴로는 확실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채널 A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살아보세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이제 인식을 조금씩 북한 사람들이 어떤지,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상, 문화, 언어 습관, 뭐 식문화 이런 걸 소개시켜주면서 이렇게 친근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또 움직임도 있습니다. 거의 뭐 채널 A는 거의 뭐 북한 통일을 위한 뭐 준비하는 방송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북한이 지뢰 도발을 벌였습니다. 8월 초인데요. 이달 초에 그래서 우리나라 병사 장병 2명이 그 다리를 잃었다는 보도도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저번 달이었죠. 뭐 외환을 관리하는 북한 고위급 장관 인사가 또 탈북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통일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냐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채널 A의 잘 살아보세라는 그 프로그램을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10회, 뭐 15회 이렇게까지 봤는데요. 보니까 생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역시 벌써 이제 분단이 된 지 거의 52년 정도, 53년 정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만큼 받은 교육도 다르고요. 뭐 그리고 국가 체제에 대한 뭐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다르고요. 마치 보면 우리나라 7, 80년대 그 사람들을 본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뭐 5년, 7년 정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질감이 사실상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그러면은 통일이 되면 뭐 하나원에서 교육조차도 받지 않은 북한 사람들, 저희가 어떻게 포용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되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통일은 대박이다. 요거는 사실입니다. 경제성장 동력이 많이 멈춰있는 상태죠. 이번 분기 경제성장률도 뭐 거의 뭐 최하 수준이라고 하고요. 메르스 바이러스 세월호가 침몰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방면에서 이제 저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 모멘텀이 다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통일이 되면 그만큼 인구수도 늘어나니까 경제 활동도 늘어나고, 그리고 개발되지 않은 면적 그 국토라든지 아니면 뭐 관광도 이제 관광 자원이 다원화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갖고 있던 그 문화재 플러스 이제 북한이 과거 공산주의 체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업도 상당히 중요한 경제의 이제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지는 거죠. 뭐 2배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뭐 1.8배, 1.7배 정도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전 정도부터 우리가 이제 그 대북 방송을 시작했죠. 그 심리전이라고도 불리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체제를 선전하고 남한에 대한 소식, 뭐 그런 소식들을 방영하면 이제 북한이 뭐 개성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그 들을 수 있는 사정거리가 상당히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까지 들린다고 하는데요. 그게 상당히 북한 정치적인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타격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도 대남을 상대로 방송을 시작하는데, 이것의 주된 목적은 뭐 남한 사람들에 대해 그 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북한 그 해당 지역 사람들이 대북 방송을 들을 수 없게끔 약간 잡음을 넣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대남 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그 확성기 대북 방송을 하는 그 확성기를 그 치우지 않으면은 뭐 포사격을 한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았었는데, 실제로 연천군의 그 미사일 포격으로 이어졌고요. 저희도 이제 대응 사격은 했습니다만 원점 타격은 아니었고, 이제 원점에 준하는 우리나라 산기슭 정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포가.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제 포를 30발, 수십여 발을 포격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오후 5시까지 그 확성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포격 도발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루어지려고 하기 전에 오늘 방금 뜬 속보입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서부전선 포격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태고요. 남북 오후 6시 판문점 고위급 접촉이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접촉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도 이제 미국과 한국 연합군에 대한 그런 이제 전투기 모의 훈련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많이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전쟁을 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현재 북한 주민들이 K-팝이라든지 뭐 드라마, 한류 드라마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의 이제 사상이 나름대로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해이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약간 그 긴장감,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면서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 대한 통합을 이끌려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북한이 원하는 그만큼의 이제 소득을 얻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해하자고 판문점에서 이제 오늘 오후 6시에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제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겠죠. 아무래도 그 대북방송 심리전을 이제 멈춰달라는 요구를 할 테고요. 저희는 이제 그만큼의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지나봐야지, 몇 시간 후에 지나봐야지 알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그만한 이슈들이 모여서 이제 통일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간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제대로 그 대처를 하고 있는지, 북한을 포용할 만한 그런 경제력은 갖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문화 쪽으로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건지, 많이 그 독일에 대한 사례를 많이 연구해보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권상 그 개인주의보다는 집단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는 국가 아닙니까?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런데요. 그만큼 이제 정부에 대한
교육과 뭐 사상 체계가 그만큼 사람들 머릿속에 많이 자리 잡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던 시간도 상당히 동서독에 비해서 길고, 또 집단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두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통합은 동서독이 치러했던 경제적인 비용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시사 논평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사 논평 이슈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